하루 종일 벼르기만 하고 올 듯 올 듯 하면서도 오지 않던 비가 이튿날 새벽부터는 종시 내리붓기 시작하였다. 서울 특유의 독으로 내리붓는 것 같은 비는 이삼정 앞이 잘 보이지 않도록 좔좔 소리를 내며 쏟아진다. 서울 장안은 비로 덮였다. 비로 쌓였다. 비로 찼다. 그 비 가운데에서도 알 학당에서는 모든 과목을 다 한 후에 오후 2시에 하학하였다. 엘리자베트는 책보를 싸가지고 학교를 나섰다. 그가 해숙의 곁을 지나갈 때에 해숙이가 찾았다. 예, 엘리자베트야. 응? 대답하고 엘리자베트는 마음이 뜨끔하였다. 해숙이는 모든 일을 다 알리라. 그는 이와 같은 허황한 생각을 하였다. 너 이즘 왜 우리 집에 안 오니? 분주하여서 엘리자베트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안심을 하였다. 해숙이는 모른다. 무엇이 분주해? 해숙이가 물었다. 그저 이 일도 분주하고 저 일도 분주하고 분주 천지루다. 엘리자베트는 이와 같은 거짓 대답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한 바람이 있었다. 그는 달반이나 못 간 해숙의 집에 가보고 싶었다. 해숙이가 억지로 오라면 마지못하여 가는 체하고 끌려 가고 싶었다. 해숙이는 엘리자베트의 바람을 이루어 주지를 않았다. 아무 말도 안 하였다. 엘리자베트는 해숙의 주의를 끌려고 혼잣말 비슷이 중얼거렸다. 너무 분주해서 분주할 일은 없겠구만. 해숙이는 이 말만 하고 자기 갈 길로 향하였다. 엘리자베트는 해숙의 행동을 원망하면서 마지못하여 집으로 향하였다. 엘리자베트의 자존심은 꺾어졌다. 해숙이가 엘리자베트 자기를 꼭 해숙의 집에 끌고 가야만 바른 일이라 생각한 엘리자베트의 미릿 생각은 헛되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해숙을 원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엘리자베트는 생각하였다. 내가 해숙이를 위해서 낳나? 엘리자베트는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여 보았지만 부끄러운 일이든 무엇이든 원망은 원망대로 있었다. 이러다가 내가 해숙이로 인하여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것을 할 때에 엘리자베트의 원망은 다른 의미로 바뀌었다. 그는 해숙의 집에 못 간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는 가운데도 가고 싶은 생각이 온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가고 싶은 생각과 갔다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다투기 시작하였다. 본능적으로 길을 골라 짚으면서 비가 오는 편으로 우산을 대고 마음속의 싸움을 유지하여 가지고 집에까지 왔다. 그는 우산을 놓고 비를 턴 다음에 자기 방에 들어왔다. 말끔히 치워놓은 자기 방은 역시 전과 같이 엘리자베트에게 큰 적막을 주었다. 방이 이렇게 멀끔할 때마다 짐짓 여기저기 널어놓던 엘리자베트도 오늘은 해숙의 집에 갈까 말까 하는 번민으로 인하여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다. 그는 책상머리에 가앉았다. 책상 위에는 어떤 낯선 종이가 한 장 엘리자베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자베트는 빨리 종이를 들었다. 가슴이 뛰놀기 시작한다. 원, 무엇인고? 그는 종이를 들고 한참 주저하다가 눈을 종이편으로 빨리 떨어쳤다. 오후 3시 S병원으로. 남작의 글씨로다. 엘리자베트는 생각하였다. 남작에 대한 애경의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라오기 시작하였다. 이 글 한 줄은 엘리자베트로서 남작에 대한 원망과 해수의 집에 갈까 말까의 번민을 다 지워버리기에 넉넉하였다. 역시 도망시킨 것이로군. 그는 어젯밤 일을 생각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젯밤에 남작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청하기는 하였지만
갑자기 남자 편에서 꺾어져서 오라 할 때에는 엘리자베트는 못 가겠다 생각하였다. 이 부정은 엘리자베트로서 무의식히 일어서서 병원으로 향하게 하였다. 그는 못 가겠다, 못 가겠다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문 밖에 나서서 내리붙는 비를 겨우 우산으로 막으면서 아랫동이 모두 흙투성이가 되어서 전차 멎는 곳까지 갔다.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똑똑히 알지 못하였다. 꿈과 같이 걸었다. 엘리자베트는 멎는 곳에서 잠깐 기다려서 오는 전차를 곧 잡아탔다. 비가 너무 와서 밖에 나가는 사람이 적었던지 전차 안은 비교적 승객이 없었다. 이 승객들은 엘리자베트가 올라탈 때에 일제히 머리를 새 나그네 편으로 향하였다. 엘리자베트는 빈자리를 찾아 앉아서 차 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자기 편으로 향한 모든 눈에서 노파에게는 미움, 젊은 여자에게는 시기, 남자에게는 애모를 보았다. 이 모든 눈은 엘리자베트에게 한 쾌감을 주었다. 그는 노파의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였다. 젊은 여자의 시기의 눈은 엘리자베트에게 이김의 상쾌를 주었다. 남자들의 애모의 눈이 자기를 볼 때에는 엘리자베트는 약한 전류가 염통을 지나가는 것 같이 묘한 맛이 나는 것이 어째 하늘로라도 뛰어 올라가고 싶었다. 그는 갑자기 배가 생각난 거로 할 수 있는 대로 배를 작게 보이려고 움츠러뜨렸다. 차장이가 와서 엘리자베트에게 돈을 받은 후에 뚱 소리를 내고 도로 갔다. 남자들의 시선은 가끔 엘리자베트에게로 날아온다. 그들은 몰래 보느라고 곁눈질하는 것도 엘리자베트는 다 알고 있었다. 남자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엘리자베트는 자기도 그 편을 보아주고 싶었다. 지만 종시 실행은 못하였다. 이럴 동안 전차는 S병원 앞에 멎었다. 엘리자베트는 섭섭한 생각을 품고 전차를 내렸다. 어떤 시선이 자기를 따라온다. 그는 헤아렸다. 비는 보스럭비로 변하였다. 수레에서 내린 그는 마음에 무거워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병원에는 차마 못 들어갈 것 같이 생각되었다. 지편으로 가는 전차는 없는가 하고 그는 전차 선로를 쭉 보았다. 그에 보이는 범위 안에는 전차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는 병원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는 방으로 갔다. 고지기한테 가서 주소, 성명, 연세들을 기입한 후에 방을 한번 둘러다 볼 때에 엘리자베트 눈에는 한편 구석에 박혀있는 남작이 보였다. 엘리자베트는 다른 곳에서 고향 사람이나 만난 것 같이 별로 정다워 보이는 거로 곧 남작의 곁으로 갔다. 그렇지만 둘은 역시 말은 사귀지 아니하였다. 엘리자베트는 눈이 멀거니 벽에 붙어있는 파리떼를 보고 있었다. 몇 사람의 순번이 지나간 뒤에 사환 아이가 나와서 강 엘리자베트 씨요 할 때에 엘리자베트는 우더덕 일어섰다. 가슴이 뚝뚝 하는 소리를 내었다. 어찌하노?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무의식히 사환 아이를 따라서 진찰실로 들어갔다. 남작도 그 뒤를 따랐다. 석탄산과 알코올 냄새에 낯을 찡그리고 엘리자베트는 교자에 걸어 앉았다. 의사는 무슨 약병을 장난하면서 머리를 숙인 채로 물었다. 어디가 아프시오? 엘리자베트는 대답을 못하였다. 제일 어찌 대답할지를 몰랐고 서로 대답할 말을 알았대도 대답할 용기가 없었고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대답을 허락지 않을 터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작이 엘리자베트의 대신으로 대답하려다가 이 말만 하고 또 그쳤다. 의사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은 듯이 약병을 놓고 청진기를 들었다. 엘리자베트는 갑자기 부끄러움도 의식지를 못하리만큼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였다.
그의 눈은 보지를 못하였다. 그의 귀는 듣지를 못하였다. 그의 설렁거리는 마음은 다만 어찌할꼬 하는 엘리자베트 자기도 똑똑히 의미를 알지 못할 구만 번갈아 하고 있었다. 의사는 엘리자베트에게로 와서 저고리 자락을 열고 청진기를 거기 대었다. 의사의 손이 와 닿을 때에 엘리자베트는 무슨 벌레를 모르고 쥐었다가 갑자기 그것을 안 때와 같이 몸을 움쭉 하였다. 그러면서도 엘리자베트는 의사의 손에서 얼마의 온미를 깨달았다. 이성의 손이 사례와 닿는 것은 엘리자베트와 같은 여성에게 대하여서는 한 쾌락에 다름없었다. 엘리자베트가 이 쾌미를 재미있게 누리고 있을 때에 의사는 진찰을 끝내고 의미 있는 듯이 머리를 끄덕거리며 남작에게로 향하였다. 남작은 의사에게 눈짓을 하였다. 어렴풋하게나마 이 두 사람의 짓을 본 엘리자베트는 이제껏 연속하고 있던 어찌할꼬 뒤로 무한 큰 부끄러움이 떠올라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는 가운데도 그는 희미하니 한 가지 일을 생각하였다. 내가 대합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뒷일은 남작이 다 맡겠지. 그는 일어서서 기다리는 방으로 나왔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은 일제히 엘리자베트 편으로 향하였다. 모두 내 일을 아누나 엘리자베트는 생각하였다. 아까 전차에서 자기께로 향한 눈 가운데에서 얻은 그 쾌미는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었다. 이 모든 눈 가운데에서 큰 고통과 부끄러움만 받는 그는 한편 구석에 구겨 앉아서 치마 앞자락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거기에 불에 타진 조그마한 구멍 하나가 엘리자베트의 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 구멍이 공연히 미워서 손으로 빡빡 비비다가 갑자기 별한 생각이 나는 고로 그것을 뚝 그쳤다. 이 세상이 모두 나를 학대할 때에는 나는 이 구멍 안에 숨겠다. 그는 생각하였다. 이럴 때 그 구멍 안에는 어떤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첫 번에는 흐릿하던 것이 차차 똑똑히까지 보이게 되었다. 때는 4년 전 춘삼월 호시절, 곳은 우이동. 피고 우거지고 퍼진 꽃 사이를 벗들과 손목을 마주잡고 웃으며 즐기며 또는 작은 소리로 곡조를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희희낙낙 다니던 자기 추억이 그림자로 변하여 그 구멍 속에 나타났다. 자기 일행이 그 구멍 범위 밖으로 나가려 할 때에는 활동사진과 같이 번쩍한 후 일행은 도로 중앙에 와 서곤 한다. 엘리자베트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의 엘리자베트와 지금의 엘리자베트 사이에는 해와 흙의 다름이 있다. 그때에는 순전한 처녀이고 열렬한 분홍빛 탄미자이던 그가 지금은 싫든지 좋든지 죽음의 가륵색의 삶 안에서 생활치 않을 수 없는 그로 변하였다. 때도 달라졌다. 10년 동안 평화로 지낸 지구는 오스트리아 황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동원을 한다. 도이치가 싸움을 하련다. 잉글리시가 어떻다. 프랑스가 어떻다. 매일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가득 차게 되었다. 엘리자베트의 주의도 달라졌다. 그의 모든 벗은 다 쪽쪽이 헤어졌다. 알은 동경서 미술 공부를 한다. 또 다른 알은 하와이로 시집을 갔다. 티는 여의가 되었다. 그 밖에 아직 공부하는 사람도 몇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개는 주부와 교사가 되었다. 주부된 벗 가운데는 벌써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된 사람까지 있다. 그들 가운데 한둘밖에는 지금은 엘리자베트를 만나도 서로 모른 체하고 말도 안 하고 심지어 슬슬 피하게까지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해숙이, 그는 엘리자베트의 어렸을 때부터의 벗이다. 둘은 같은 소학에서 졸업하고 같이 알학당에 입학하였다가
엘리자베트가 부상에 연속하여 모상으로 1년 학교를 쉬는 동안에 해숙이도 연담으로 1년을 쉬게 되고, 엘리자베트가 도로 상학게 될 때 해숙이도 파운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해숙이는 엘리자베트에게는 유일한 벗이다. 불에 타진 구멍 속에 나타난 그림자 가운데서도 엘리자베트는 해숙이와 제일 가까이 서서 걸었다. 추억의 눈물이 엘리자베트의 치마 앞자락에 한 방울 뚝 떨어졌다. 눈물로써 슬프고 설고 원통하고도 사랑스럽고 즐겁고 회포하는 그 그림자가 가리운 거로 엘리자베트는 눈물을 씻고 다시 그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그 구멍에는 참 예술적 활인화, 정조로 찬 그림자는 없어지고 그 대신 갈포 바지가 어렴풋이 보인다. 엘리자베트는 소름이 쭉 끼쳤다. 자기가 지금 어디를 무엇하러 와 있는지 그는 생각났다. 엘리자베트는 머리를 들고 방을 둘러보았다. 어떤 목에 붕대를 한 남자와 어떤 아이를 업고 몸을 찌긋찌긋하던 여자가 자기를 보다가 자기 시선과 마주친 거로 머리를 빨리 돌리는 것밖에는 엘리자베트의 주의를 받는 자도 없고 엘리자베트에게 주의하는 사람도 없다. 그는 갑갑증이 일어났다. 너무 갑갑한 거로 자기 손금을 보기 시작하였다. 손금은 그리 좋지 못하였다. 자식금도 없고 명금도 짧고 부부금도 나쁘고 복금 대신으로 궁금이 위로 빠져 있었다. 이 나쁜 손금도 엘리자베트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못하였다. 그의 심리는 복잡하였다. 탱탱 비었다. 그는 슬퍼하여야 할지 기뻐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그 가운데는 울고 싶은 생각도 있고 웃고 싶은 생각도 있고 뛰놀고 싶은 생각도 있고 죽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이 복잡한 심리는 엘리자베트로서 아무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마음이 탱탱 빈 것 같이 되게 하였다. 이제 자기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약이 생긴다 할 때에 그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기의 경우를 생각할 때에 그는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해숙이와 에스를 생각할 때에 엘리자베트가 손금과 추억 및 미리 생각들을 복잡히 하고 있을 때 남작이 와서 그에게 약을 주고 빨리 병원을 나가고 말았다. 약을 받은 뒤에 엘리자베트는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약을 병째로 씹어먹고 싶도록 애착의 생각이 나는 또 한편에는 약에게 이 위에 더 없는 저주를 하고 태평양 복판 가운데 가라앉히고 싶었다. 그러는 가운데도 그에게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는 일어서서 몰래 가만히 기지개를 한 후에 허둥허둥 병원을 나서서 전차로 집에까지 왔다. 저녁 먹은 뒤에 처음으로 약을 마실 때에 엘리자베트에게는 한 바라는 바가 있었다. 그의 조급한 성격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낳은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약의 효험이 즉각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다. 이 바람은 벌써 차차 엘리자베트의 머리에 공상으로서 실현된다. 그는 생각하여 보았다. 이제 남작 부인이 죽는다. 그때에는 엘리자베트는 남작의 정실이 된다. 조선 제1의 미인, 사교계의 꽃이 이 나로구나. 엘리자베트는 눈을 번뜩거리며 생각한다. 이완희는 어떤 간사한 여성과 혼인한다. 이완의 아내는 이완의 재산을 모두 없이 한 후에 마지막에는 자기까지 도망하고 만다. 그리고 이완희는 거러지가 된다. 어떤 날 엘리자베트 자기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갈 때에 어떤 거러지가 자동차에 친다. 들고 보니 이완이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되나? 엘리자베트는 스스로 물어보고 깜짝 놀랐다. 자기의 사랑이 전부가 어느덧 남작에게로 옮겨왔다. 그는 자기의 비열을 책망하는 동시에 아까 그런 공상에 대한 부끄러움과 증오,
놀람, 절망들의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다. 그 가운데도 가느나마 그에게는 희망이 있다. 앞에 때가 있다. 약의 휴엄은 얼마 후에야 나타난다더라. 엘리자베트는 생각하고 좔좔 오는 장맛빛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바람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람은 종시 그 밤은 나타나지를 않았다. 이튿날 학위시험 준비날 엘리자베트는 시험 준비는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약의 휴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의 휴엄은 그날도 안 나타났다. 사흘째 되는 날도 휴엄은 없었다. 시험하러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대엿새 지난 후에 엘리자베트는 자기 건강상의 변화를 발견하였다. 모든 복잡하고 성가신 일로 말미암아 음식도 잘 안 먹히고 잠도 잘 안 오던 그가 지금은 잠도 잘 오고 입맛도 나게 된 것을 깨달았다. 그때야 그는 그것이 낙태제가 아니고 건강제인 것을 헤아려 깨달았다. 그렇지만 약은 없어지도록 다 먹었다. 마지막 번 약을 먹은 뒤에 전등을 켜고 엘리자베트는 생각하여 보았다. 병원 사건 이후로 남작은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 엘리자베트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였다. 그리 근심도 아니 났다. 시기도 아니하였다. 다만 오지 않아야만 된다. 그는 생각하였다. 왜 오지 않아야만 되는가 자문할 때에 그에게 거기 응할 만한 대답은 없었다. 이 오지 않는다는 고는 엘리자베트로서 자기가 근 2달이나 해숙의 집에 안 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이러다는 이완씨 생각이 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이 나는 고로 그는 곧 생각의 끝을 다른 데로 옮겼다. 이와 같이 이 생각에서 저 생각, 또 다른 생각 왔다 갔다 할 때 문이 열리며 남작 부인이 나쟤는 어찌할꼬 하는 근심을 띠고 들어왔다. 어찌 좀 나으세요? 네, 좀 나은 것 같아요. 대답하고 엘리자베트는 자기가 무슨 병이나 앓던 것 같이 알고 있는 부인이 불쌍하게 생각났다. 부인은 말을 할 듯 하면서 한참이나 우물거리다가 그런데요 하고 첫 말을 내었다. 네. 엘리자베트는 본능적으로 대답하였다. 부인의 나체는 말할까 말까 하는 표정이 똑똑히 나타나 있었다. 그러다가 입을 또 연다. 아까 복손이 어른이 들어와 말하는데요. 엘리자베트는 마음이 뜨끔하였다. 부인은 말을 연속한다. 선생님은 이 즈음 학교에도 안 가시고 그 애들과도 놀지 못하신다고요. 게다가 병까지 나셨다고. 얼마 좀 평안히 나가서 쉬시라고. 자꾸 그러려는 수. 부인의 나체는 말할 거 잘못하였다 하는 표정이 나타났다. 말을 다 들은 엘리자베트는 벌떡 일어섰다. 그는 무엇이 어찌 되는지는 모르고 무의식히 자기 행리를 꺼내어 거기에 자기 책을 넣기 시작하였다.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엘리자베트의 행동을 물끄러미 보던 부인은 물었다. 이 밤에 떠나시려고요? 어디로? 엘리자베트는 우더덕 정신을 차렸다. 그의 배에서는 뜻없이 큰 소리의 웃음이 폭발하여 나온다. 놀라는 것 같이, 우스운 것 같이 부인도 따라 웃는다. 한참이나 웃은 뒤에 둘은 함께 웃음을 뚝 그쳤다. 엘리자베트는 웃음 뒤에 울음이 떠받쳐 올라왔다. 자연히 가는 소리의 울음이 그의 목에서 나온다. 이것을 본 부인은 갑자기 미안하여졌는지 엘리자베트를 위로한다. 울지 마십시오. 얼마든 여기 계세요. 제가 말씀 잘 드릴 테니. 아니, 전 가겠어요. 어디 갈 곳이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예서 한 40리 나가서 오촌모가 한 분 계세요. 그렇지만 이런 데 계시다가
부인의 눈에도 이슬이 맺힌다. 제가 말씀을 잘 드릴 것이니 그냥 계시지요. 아니하여. 저 같은 약한 물건은 촌이 좋아요. 서울 있어야. 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진다. 서울 몇 해 있을 동안에 갖은 고생 다 하고 하던 것을 부인께서 구해주셔서 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치마 앞자락에 떨어진다. 참 은혜는 내일 떠나지요. 엘리자베트는 눈물을 씻고 머리를 들었다. 내일 며칠 더 떠나지요. 이 장마 때 장마나 거둔 뒤에 떠나시면 그래도 떠나지요. 이튿날 아침 10시쯤 엘리자베트의 탄 인력거는 서울 성 밖에 나섰다. 해는 떴지만은 부스럭비는 보슬보슬 내리붙고 엘리자베트의 맞은편에는 7빛이 영롱한 무지개가 반원형으로 벌리고 있다. 비와 인력거의 셀룰로이드 창을 꿰어서 어렴풋이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엘리자베트는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어젯밤에 남작 부인에게 자기 같은 약한 것에는 촌이 좋다고 밝히 말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반생 이상을 서울서 지낸 엘리자베트는 자기 둘째 고향을 떠날 때 마음에 떠나기 서툰 생각이 없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자기 사랑 이완이가 있고 자기에게 끝없이 동정하는 남작 부인이 있지 않느냐. 엘리자베트는 부인의 친절히 준 돈을 만져보았다. 이렇게 서울에게 섭섭한 생각을 가진 엘리자베트는 몸은 차차 서울을 떠나지만 마음은 서울 하늘에서만 떠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내일은 꼭 서울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여 양심이 싫다는 것을 억지로 그렇게 해결까지 한 그도 막상 서울을 떠나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만약 자기가 말할 용기만 있으면 이제라도 인력거를 돌이켜서 서울로 향하였으리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만 그에게는 그리할 용기가 없었다. 아니, 제일 말하기가 싫었고 인력거꾼에게 제일 말하기가 싫었고 인력거꾼에게 웃기우기가 싫었다. 그러는 것보다도 그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의 어떤 물건이 그것을 막았다. 그는 입술을 악물었다. 인력거는 바람에 풍겨서 한편으로 기울어졌다가 2, 3초 뒤에 도로 바로 서서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장마 때 바람은 휘잉 소리를 내면서 인력거 뒤로 달아난다. 엘리자베트의 머리에는 갑자기 생각날 듯 하면서 채 생각나지 않은 어떤 물건이 떠올랐다. 그는 생각하여 보았다. 한참 동안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남작. 그는 가렵고도 가려운 자리를 찾지 못한 때와 같이 안타깝고 속이 타는 고로 살눈썹을 부들부들 떨었다. 남작이 자기 생각의 원몸에 가까운 것 같고도 채 생각나지 않았다. 남작이 고운가 미운가 때릴까 안을까 오랠까 쫓을까. 그는 한참이나 남작을 두고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탁 눈을 찢으면서 주먹을 꼭 쥐었다. 이제야 겨우 그 원몸이 잡혔다. 재판. 그는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남작을 걸어서 재판하는 것은 엘리자베트에게는 큰 문제에 다름없었다. 남작 부인에게 얻은 위로금이 재판 비용으로는 넉넉하겠지만 자기를 끝없이 측은히 여기는 부인에게 남편이 잘못한 일을 알게 하는 것은 엘리자베트에게는 차마 못할 일이다. 이 일을 알면 부인은 제 남편을 어찌 생각할까? 엘리자베트 자기를 어찌 생각할까? 남작 집안의 어지러움. 엘리자베트는 한숨을 후 하니 내쉬었다.
그것뿐이냐. 서울에는 자기 사랑 이완희가 있다. 만약 재판을 하면 그 일이 신문에 나겠고 신문에 나면 이완희가 볼 것이다. 이완희가 이 일을 알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몇백 명 동창은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 재판은 못하겠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남작의 미운 짓을 볼 때에는 엘리자베트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이 생각된다. 자기는 남작으로 인하여 모든 바람과 앞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자기는 남작으로 인하여 바람과 앞길밖에 사랑과 벗과 모든 즐거움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런 후에 자기는 남작으로 인하여 서울과는 온전히 떠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게 되었느냐. 이와 같은 남작을, 이와 같은 죄인을. 아무래도 재판은 하여야겠다.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로도 재판을 하여야 할지 안 하여야 할지 똑똑히 해결치를 못하였다. 하겠다 할 때에는 갑이 그걸 막고 못하겠다 할 때에는 을이 금하였다.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하자. 그는 속이 타는 고로 억지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의 끝을 다른 데로 옮겼다. 이 생각에서 떠난 그의 머리는 걷잡을 새 없이 빨리 동작하였다. 그의 머리는 남작에서 S, 이환, 해숙, 서울, 오촌모, 죽은 어버이들로 왔다 갔다 하였다. 한참 이리 생각한 후에 그의 흥분하였던 머리는 좀 내려앉고 몸이 차차 맥이 나면서 그것이 전신에 퍼진 뒤에 머리와 가슴이 무한 상쾌하게 되면서 눈이 자연히 감겼다. 수레의 흔들리는 것이 그에게는 양상스러웠다. 좋을지도 않은 채 깨지도 않고 근덕근덕하면서 한참 갈 때 우르륵 우레 소리가 나므로 그는 눈을 번쩍 떴다. 하늘은 전면이 시커멓게 되고 그 새에서는 비의 실이 헬 수 없이 많이 땅에까지 맞닿았다. 비 곁에 또 비, 밖에 비, 위에 구름, 위에 또 구름이라. 형용할 수밖에 없는 이 짓은 엘리자베트에게 큰 무서움을 주었다. 저 무지한 인력거 꾼놈이.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사면은 다만 어두운 분이고 그 큰 길에도 사람 다니는 것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뚝뚝뚝뚝 하는 인력거의 비 맞는 소리, 물갠 곳에 비 오는 소리, 웽 하고 달아나는 장마때 바람 소리, 인력거꾼의 씩씩거리는 소리, 자기의 두근거리는 가슴 소리. 엘리자베트의 떨림은 더 심하여졌다. 그는 떨면서도 조그만 의식을 가지고 구원의 길이 어디 있지나 않은가 하고 셀룰로이드 창을 꿰어서 앞을 내어다 보았다. 창을 꿰고 비를 꿰고 또 비를 꿰어서 저편 한 20간 앞에 조그마한 방성 하나가 엘리자베트의 눈에 띄었다. 아! 그는 안심의 숨을 내어 쉬었다. 저것이 만약 그는 갑자기 생각난 듯이 눈을 비비고 반만큼 일어서서 뚫어지게 내어다 보았다. 가슴은 뚝뚝 소리를 낸다. 어렴풋이 보이는 그 방성에 엘리자베트는 상상을 가하여 보기 시작하였다. 앞집만 보일 때에는 상상으로 뒷집을 세우고 그것이 보일 때에는 또 상상의 집을 세워서 한참 볼 때 그 방성은 자기가 오촌모의 있는 마을로 엘리자베트의 눈에 비쳤다. 엘리자베트는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이 흥분하여 피곤하여지고 가슴이 뛰노는 거로 서 있을 힘이 없었다. 가슴과 목 뒤에서는 뚝뚝 소리를 더 빨리 더 힘있게 낸다. 가뜩이나 더디게 걷던 인력거가 방성 어구에 들어서서는 더 느리게 걷는다. 엘리자베트는 흥분한 눈으로 가슴을 뛰놀리면서 그 방성을 보았다. 길에 사람 하나 없다.
평화의 이 촌은 작년보다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작년에 보던 길 좌우편에만 벌려있던 20여 호의 집은 역시 내게 상관 있나 하는 낯으로 엘리자베트를 맞는다. 그 방성 맨 끝, 묘 바로 아래에 있는 엘리자베트의 오촌모의 집에 인력거는 닿았다. 비의 실은 그냥 하늘과 땅을 맞맨 것 같이 보이면서 힘있게 쭉쭉 내리쏜다. 엘리자베트는 인력거에서 내렸다. 3시간 동안이나 앉아서 온 그의 다리는 엘리자베트의 자유로 되지 않았다. 그는 취한 것 같이 비틀비틀하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허둥허둥 낮은 대문을 들어섰다. 비는 용서 없이 엘리자베트의 머리에서 가는 모시 저고리 치마 구두로 내리쏜다. 대문 안에 들어선 엘리자베트는 어찌할지를 몰라서 담장에 몸을 기대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 마침 때 좋게 오촌모가 무슨 일로 밖에 나왔다. 아주머니, 엘리자베트는 무식히 고함을 치고 두어 발자국 나섰다. 오촌모는 늙은 눈을 주름살 많은 손으로 비비고 잠깐 엘리자베트를 보다가 엘리자베트냐? 하면서 뛰어와서 마주 붙들었다. 어떻게 왔냐? 자, 비 맞겄다. 아이고, 입이 맞은 것 봐라. 들어가자. 자. 인력거가 있어요. 하고 엘리자베트는 땅에 발이 닿지 않는 것 같은 걸음으로 허둥허둥 인력거꾼에게 짐을 들여오라 명하고 오촌모와 함께 어둡고 낮고 시시한 내음새 나는 방 안에 들어왔다. 전엔 앞만 오래도 잘 안 오더니 어찌 갑자기 왔냐? 오촌모는 눈에 다정한 웃음을 띠고 물었다. 엘리자베트는 진리 있는 거짓말을 한다. 서울에 있어야 이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오촌모는 말의 끝을 높여서 엘리자베트의 대답을 비인한다. 내 상에 걱정빛이 변다. 무슨 걱정스러운 일이라도 있냐? 바로 대답할까? 엘리자베트가 생각하는 동시에 입은 거짓말을 했다. 걱정은 무슨 걱정이여. 엘리자베트는 혀를 가만히 찼다. 왜 거짓말을 해? 그래도 젊었을 땐 남 모르는 걱정이 많으니라. 대답할까? 엘리자베트는 갑자기 생각했다. 가슴이 뛰놀기 시작한다. 치만 기회는 또 지나갔다. 오촌모는 딴 말을 꺼낸다. 그런데 너 점심 못 먹었겠구나. 채려다 주지. 내 촌밥 먹어봐라. 어찌 맛있나? 오촌모는 나갔다. 짐 들여왔습니다. 하는 인력거꾼의 소리가 나므로 엘리자베트는 나가서 짐을 찾고 들어와 앉아서 밖을 내어다 보았다. 뜰 움푹움푹 들어간 데마다 물이 고였고 물 고인 데마다 비로 인하여 방울이 맺혀서 떠다니다가는 없어지고 또 새로 생겨서 떠다니다가는 없어지곤 한다. 초가집 지붕에서는 누렇고 붉은 처마물이 그치지 않고 줄줄 흘러내린다. 한참이나 눈이 멀거니 뜰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오촌모가 밥과 달걀, 반찬, 김치 등 간단한 음식을 엘리자베트를 위하여 차려왔다. 엘리자베트는 점심을 먹은 뒤에 또 뜰을 내어다보기 시작하였다. 뜰 한편 구석에는 박 넌출이 하나 답답한 듯이 웅그러뜨리고 있었다. 잎 위에는 빗물이 고여 있다가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기울어지며 고였던 물이 땅에 쭈르륵 쏟아지는 것이 엘리자베트의 눈에 똑똑히 보였다. 그 잎들 아래는 허옇고 푸른 크다만 박 하나가 잎이 바람에 움직일 때마다 걸핏걸핏 보였다. 박 넌출 아래서 머구리가 한 마리 우더덕 튀어나왔다. 본래부터 머구리를 무서워하던 엘리자베트는 머리를 빨리 돌렸다. 머구리에게 무서움을 가지는 동시에 엘리자베트의 머리에는 악갓 걱정이 떠올랐다. 그는 낯을 찡그리고 한숨을 후 내어 쉬었다. 이것을 본 오촌모는 물었다. 왜 그러냐?
한숨을 다 짚으면서 내게 아무래도 걱정이 있긴 하구나. 엘리자베트는 마음이 뜨끔하였다. 그러면서도 이 기회에 넘겼다가는 아주머니, 그는 흥분하고 떨리는 소리로 오천모를 찾았다. 왜 그러냐? 이야기 다 해라. 서울은 참 나쁜 뎁디다 그려. 엘리자베트는 울기 시작하였다. 자, 왜? 하하. 엘리자베트는 울음이 섞인 한숨을 쉬었다. 아, 왜 그래? 아, 어찌할까요? 무엇을 어찌해? 자, 왜 그러느냐? 난 죽고 싶어요. 엘리자베트는 쓰러졌다. 딴소리 한다. 왜 그래? 자, 이야기해라. 오천모는 얼른다. 엘리자베트는 끊었다 하면서 무한 간단하게 자기와 남자 그 셋을 이야기한 뒤에 재판하겠다는 말로 말을 끝내었다. 너 같은 것이 강가집에. 엘리자베트 말을 들은 오천모는 성난 소리로 책망하였다. 괴로운 침묵이 한참 연속하였다. 아주머니의 책망을 들을 때에 엘리자베트는 울음 소리까지 그쳤다. 한참 뒤에 오천모는 엘리자베트가 불쌍하였던지 이제 방금 온 것을 책망한 것이 미안하였던지 말을 돌린다. 그래도 재판은 못한다. 우리는 상것이고 저 편은 양반이 아니냐. 아직 채 작정치 못하고 있던 엘리자베트의 마음이 이 말 한마디로 온전히 작정되었다. 그는 아주머니의 말을 우쩍 반대하고 싶었다. 재판에도 양반 쌍놈이 있나요? 그래도 지금은 주먹 천지란다. 엘리자베트는 눈살을 찌푸렸다. 양반 쌍놈 문제에 얼토당토하는 주먹을 내어놓는 아주머니의 무식이 그에게는 경멸스럽기도 하고 성도 났다. 그렇지만 그 말의 진리는 자기의 지낸 일로 미뤄보아도 그릇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재판은 꼭 하고 싶었다. 그래도 해요. 그리하고 싶으면 하기는 해라마는. 그럼 아주머니, 왜? 이 동리에 면소가 있나요? 있다. 무엇하려고? 거기 가서 재판에 대하여 좀 물어보아 주시구려. 싫다, 그런 일은. 그래도 아주머니까지 그러시면. 엘리자베트의 낯은 울상이 되었다. 이것이 불쌍하게 보였던지 오천모는 면석이를 찾아갔다. 이튿날 엘리자베트는 남작을 걸어서 정조 유린에 대한 배상 및 위자료로서 5,000원, 서생아 승인, 신문상 사죄 광고, 게재 청구 소송을 경성 지방법원에 일으켰다.